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들의 형입니다. 오늘은 21-22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 2차전 포르투와 리버풀의 경기를 리뷰해볼 건데요. 우선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포르투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또 최근 브랜드포트전에서 경기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우려가 됐으나 클럽 감독은 오른쪽에 아놀드 대신 밀러를 기용한 것을 제외하면 똑같은 라인업으로 원정 경기에 나섰어요. 골키퍼 장갑은 알리송이, 밀러, 반데이크, 마팁, 로보가 이제 포백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커티슨 존스, 파비뉴, 핸도 마지막으로 쓰리톱에는 마네, 조타, 살라로 구성을 해갖고 나왔고 포르투의 경우에는 타레미와 안토니오 마르티네즈를 투톱으로 구성을 하고 그 뒤를 디아즈, 올리베이라, 우리베, 오타비오를 세워놓은 후에 코로나와 카르도소, 마르카노, 사누시로 포백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는 마르체신 골키퍼 대신 코스타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경기 초반 구도는 리버풀은 부상으로 빠진 페페가 없는 포르투의 뒷공간을 노리려고 노력을 했고 포르투의 경우에는 그런 리버풀이 함부로 공을 분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실제로 극초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많이 누적돼서 그런 탓인지 키퍼인 알리송부터 전체적으로 포르투의 압박에 고전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물론 보는 저희만 숨을 졸였지 사실 뭐 그렇게 실책이라든가 이런 포르투의 득점 빌미를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 스스로의 경기 흐름을 좀 찾아갔고 리버풀은 리버풀의 경기 흐름을 슬슬 찾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포르투는 박스 안에서 밀집해갖고 수비적으로 나와서 경기를 치르기보다는 강한 프레싱과 지역 수비를 통해 갖고 리버풀의 실수를 유도를 했어요. 수비를 하면서도 이제 잽을 날릴 준비를 또 한 거지. 근데 그게 오히려 포르투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맨마킹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수비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올라갔던 리버풀의 선수들을 계속 한 명씩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왼쪽에서는 로버트슨이라든가 오른쪽에서는 밀러나 뭐 핸도 같은 경우를 계속 놓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공을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반 12분 만에 그 오타비우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가 뭐 드리블로 공을 운반을 못하는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도 공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가 조금 더 그 크로스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직선적으로 공을 운반하는 형태의 선수라면 오타비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갖고 본인이 볼을 링크를 시켜준다든가 혹은 볼을 소유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오타비오 선수가 빠지게 되자 포르투는 이제 공격의 단조로움이 조금 보였고 덕분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유롭게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맨마킹이 안 되는 모습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런 거 이외에 이제 사누시와 살라가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합을 펼쳤는데 살라가 1대1 경합 선수 자체의 퀄리티에서 앞서다 보니까 측면이 붕괴되면서 찬스가 나게 되고 오른쪽에 살라, 핸도, 밀러가 이제 트리오를 구성하면서 계속 지역 수비를 붕괴시키고 왼쪽에서는 마네, 커티슨 존스, 로보가 유기적으로 측면을 공략하다 보니까 그 결과 지역 수비 형태로 막는 코로나와 사누시아 측면이 붕괴되는 장면이 계속 나왔고 결국 17분경에 커티슨 존스가 포르투의 코로나 선수를 드리블로 몰아놓고 이게 진짜 멋있었거든. 좋은 슈팅으로 이제 딱 좋은 슈팅을 만들어냈고 세컨볼을 따는 사누시의 뒤에서 톡 아니요 이러고 살라가 득점을 밀어 넣으면서 첫 득점이 들어가죠.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커티스 존스라는 선수가 사실 저희 콥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선수인지 잘 알아요. 이 선수가 또 순혈주의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에 그 클락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클락센이라는 선수를 보게 될 경우에 사실 리버풀의 뭐 알론소나 제라드 같이 킥이 좋은 선수들도 많았지만 플레이스타일의 유사점으로 봤을 땐 스콜스라던가 피를로 같은 선수가 더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수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잘 크면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축구를 오래 봤으니까 유망주 선수를 봤을 때 비슷한 스타일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커티스 존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얘는 컸을 때 도대체 어떤 선수가 될까? 였어요. 왜냐면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느껴질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드리블을 치는 능력이 나이 또래에 비해 뛰어난 건 사실이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그래갖고 토트넘전에 득점에 기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하면 이렇다고 할 만한 게 사실 잘 안 보이긴 했었거든. 슈팅? 괜찮지. 시야 괜찮아. 수비력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리치전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부터 18년까지 뛰었던 C8 브라질 선수가 있어요. 쿠티뉴라고. 지금 쿠팅 호우 뭐 이런 애들 말고 아주 짧게 뛰다가 은퇴한 쿠티뉴라는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슈팅력까지 물이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엘리엇과 함께 리버풀의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후에는 이제 포르투는 디아즈의 슈팅이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살짝 빗맞아서 코스는 좋았는데 공이 엄청나게 느렸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리버풀이 계속 볼을 소유했고, 밀러의 기가 막힌 크로스, 진짜 기가 막혔죠.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로 얼리 크로스를 올린 걸 마네가 밀어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물론 최고의 수훈 선수라고 하면 당연히 커티슨 존스겠죠. 뭐 경기를 지배했다는 말이 아깝지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선수는 마네였어요. 이제 그 마네가 작년에 살라랑 불화설이 터지고, 불화설이 막 터질 당시에는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제 화해하고 나서부터는 애가 살짝 이상했거든. 마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마네의 장점이었죠. 왜냐면은 워낙 발밑도 좋고 빠른 데다가 마무리 능력까지 또 출중하거든요. 근데 마네의 진짜 장점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런 능력은 사실 아프리카 선수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를 만한 플레이잖아요. 브라질 선수 하면은 당연히 개인기가 좋을 것이다. 한국 선수 하면은 활동량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약간 떠오르듯, 우리가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쌓인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건데, 마네는 저걸 한 차원 더 넘어선 선수였거든. 그러니까 월클 소리를 들었던 거고, 이 선수의 진짜 장점은 드리블도 좋고 빠르고 마무리도 좋은데 동력까지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드리블을 칠 것 같아서 선수들이 따라가면 수비수들 다 끌어모은 후에 본인이라든가 혹은 로보한테 공을 주서 크게 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지, 그렇다고 서서 지역 수비만 하자기에는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점이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월드클래스의 마네인데, 그 브라설 화해한 이후로는 뭔가 나도 살라만큼 득점을 해야 돼, 나도 살라보다 더 득점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든지 득점에만 집착하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정말 내가 알던 마네가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시즌 마지막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골을 많이 넣는 살라도 팬들의 가슴을 항상 뛰게 하는 선수고 좋아하는 선수가 되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제 목소리 해주는 로버트슨 같은 선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팬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전반전은 끝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59분경에 다시 한번 커티슨 존스가 살라와 기가 막히게 합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득점을 가져가고 이후에 피르미누, 미나미노, 조고메즈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뭐 이후에는 챔버도 들어왔고요. 뭐 사실 컵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민우 형이 골만 못 넣는 것 빼면 되게 좋은 선수거든. 그러니까 특히 패스 센스, 막 노룩 패스라든가 힐 패스, 이런 센스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기가 막힌 힐 패스도 보여주고, 골키퍼 나온 거 보고 툭 밀어넣는 것도 뭐 잘 넣고, 뭐 이후에 타레민이랑 민우 형이 이제 각각 한 골씩 넣으면서 5대1로 경기를 맞추는데, 사실 59분경에 득점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이고, 교체 선수들의 이 몸 상태, 이게 이제 후반전의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라비오컵에서 이제 미나미노가 2골을 넣기도 했었고, 또 이번 프리시즌에 미나미노 코나테가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케이타까지.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중앙이 아니어서 그런지 여전히 오프 더볼 때는 수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공 달라 그러고, 몸싸움은 아쉬웠고, 또 체인벌리는 공을 차보지도 못해가지고 별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경기 시간이 둘 다 그렇게 적게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주도권 자체는 리버풀 쪽이 계속 쥐고 있었고, 근데도 둘 다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커존이라든가 엘리엇 같은 뉴스들이 자라나줘서 지난 시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뎁스가 조금 더 미들맨이 생겼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전도 준비를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